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 거고, 장기 홀더들이 갖고 있을 거고, 정부도 사고, 회사도 사고, ETF도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2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요, 정부의 수요들이 이렇게 증가할 거고, 로우 케이스 때는 7트릴리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돌아가면 한 16, 17트릴리언 정도로 비트코인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관련 얘기를 해볼 건데요. 막연하게 사람들이 비트코인 10만 불 간다, 100만 불 간다 라고 하잖아요. 캐시우드나 이런 기관급 투자자들도 TV 인터뷰에 나와서 비트코인이 20만 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만 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근거는 TV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시간 제한도 있고 이거를 금융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실제로 기관들이 부자들이나 펀드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필을 할 때 대충 어떤 논거로 비트코인이 100만 불 간다 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막연하게 100만 불 간다가 아니고 이런 조건이고 밸류 캡처가 얼마 됐을 때 100만 불 가능합니다 라고 숫자적인 논거를 들어서 얘기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기관들은 보통 투자자들한테 피칭할 때 이런 논거를 가지고 피칭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사이퍼 캐피탈이라는 비트코인 운용 펀드에서 작성한 자료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초반에는 뻔한 내용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 있죠. 비트코인은 무엇이고, 비트코인이 좋은 거, 인플레이션 없고, 투명하고, 트레이디파이보다 빠르고, 불변성 있고, 다중화돼 있고, 그리고 또 기존 달러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한데 해칭 자산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M2 통화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칭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트코인과 금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마이닝량이 한정적이지만 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 혁신도 매우 빠르다. 옛날에는 이 세상을 바꿀 제품들이 등장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게 빨라지고 있다. 전화기 등장은 75년, 라디오는 40년, TV는 13년 걸렸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꿀 만한 물건들이 등장하는 게 매우 빨라지고 있고 지금부터는 비트코인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페이지부터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부터는 비트코인이 어떤 시나리오를 받고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맨 마지막에는 숫자를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정부들이 사가는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얘기를 시작해요. 트럼프도 처음에는 비트코인을 싫어했다가 갈수록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비트코인 행사에도 나타나고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준비하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국회 내에서도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 중에 가장 핵심 시그널, 저는 이 사건을 비트코인의 판도를 바꾼 사건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비트코인 리저브를 미국의 전략적 자산으로 취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정말 저는 이 웹3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판세가 180도 바뀌었다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예 프로젝트들도 그렇고 이제는 대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돈이 들어오는 규모가 달라졌다라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은 어쩌면 디지털 금이 아니라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거다라는 논거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왜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국가 채무를 갚는데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글로벌 경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가져야 할 당위성도 있고 비트코인과 달러 자산 간의 유기성을 강하게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달러를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논거를 펴고 있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미국의 반대편에 있는 나라들은 달러 헤게모니를 깨기 위한 대안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도 있고 굳이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더라도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처럼 자기네 나라가 너무 인플레이션에 약하고 통화 가치가 낮을 경우에 이를 해칭하기 위한 수단,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추적할 수 있다. 엘살바도르 같은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런 국가들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자국 통화보다 비트코인을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 단위의 비트코인 소유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소유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국가가 비트코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이 제일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기서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여기 UAE, 아랍에미리트, 기름국 왕자들이 비트코인을 엄청 사모으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럴 돈을 갖고 있죠. 이제 막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기 위한 전쟁은 시작되었고 점차 퍼져가는 단계에 있다라는 점을 사이퍼 캐피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할 만한 이유도 있고 돈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은 아직도 오즈당 42달러 정도로 장부상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실사를 마친 자산이요. 하지만 아직도 자산 최신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장부상 가치보다 훨씬 많은 금을 갖고 있고 만약에 이 금을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비트코인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어마어마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가로 발돋움함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도 딱 사기 시작하면 결국 궁극적으로 미국의 배를 불려주는 행위가 되겠죠. 왜냐면 내가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려준다는 것 자체가 미국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사가 한때 있긴 했어요.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하려고 금을 쓸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기도 할 만큼 비트코인은 가장 핫한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리저브로서 비트코인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수 있겠죠. 만약에 G20 국가들이 금을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점을 첫 번째 근거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기관들의 수요입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죠. 블랙락, 프랭클린 템플턴 등등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여러분들도 너무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ETF가 도입되면서 가격이 매우 많이 올랐고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ETF는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7%를 갖고 있고요. 그 7% 중에 40%는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헤지펀드들 자산 중에 0.03%만 비트코인 ETF를 갖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헤지펀드들이 0.03%가 아니라 1, 2%를 비트코인 ETF에 배치한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제 좀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세요라고 피칭할 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오는지를 조금 그 방식에 대해서 이해되시죠?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야 지금 0.03%인데 1, 2%로 캡을 늘린다고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데이터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론, 그 결과값을 맨 마지막에 도출해 나가는 흐름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우리는 기관들이 투자자들을 어떻게 설득하는지를 보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은 아직 글로벌 통화라고 보기는 살짝 저평가돼 있습니다. 전체 세계 인구의 4%만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고 아직도 매스 어댑션을 위한 상방 캡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사람들이 크립토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이를 먹게 되고 부가 아래 세대들로 재분배되게 되면 당연히 비트코인의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다른 자산군과 비교해 봤을 때도 아직은 파이가 너무 작습니다. 금이 20트릴리언, 부동산이 380트릴리언, 주식이 115트릴리언, 채권이 142트릴리언인 거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아직도 너무 작은 자산군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전체 글로벌 경제에서 최소 3% 정도를 차지하거나 더 크게 봤을 때 7% 정도를 차지한다면 이 비트코인이 가질 수 있는 트릴리언 값은 3%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7.6트릴리언, 7%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17트릴리언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옵션 밸류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레이어 2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의 확장 가능성, 추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참고로 이 사이퍼 캐피탈 자체가 비트코인 레이어 2에다가 비트코인을 써가지고 일들을 창출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좀 힘을 준 게 느껴지더라고요. 현재 소위 알려진 회사들은 전체 비트코인 공급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2.5%를 갖고 있고요. 아직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이런 친구들은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주주들이 야 우리도 비트코인 사가지고 좀 갖고 있자 라고 프로포저를 내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려는 움직임을 우리는 앞으로도 많이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게임스탑, 실제로 게임스탑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이종가를 이번에 또 펀딩을 받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앞으로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어마어마하게 사갈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SBTC, 코어, 밥, 멀린, 비트레이어 등등 이 비트코인의 생산성을 풀로 지원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레이어 2에서 비트코인이 사용되고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해제한다면 비트코인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레이어 2에서 디파이를 하고 비트코인을 스테이킹 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만약에 레이어 2가 비트코인 시총의 10% 정도 성장한다고 하면 184빌리언의 시장일 거고 비트코인 마켓캡의 30% 정도 성장하게 된다면 553빌리언을 가진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시장도 절대 작은 시장이 아니다 라는 점을 얘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 레이어 2가 S&P 시장 현금의 1%를 가지고 온다면 80빌리언, S&P 시장의 10%를 갖고 온다면 400빌리언의 가치를 가진 시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RWA 같은 것들이 성행하면서 레이어들이 많은 돈을 끌고 오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디파이만 가지고는 CFI의 돈을 끌고 오는데 좀 무리가 있었는데 RWA라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말 큰 돈들이 씀뿡씀뿡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런 점들은 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이 비트코인 살 거고 장기 홀더들이 갖고 있을 거고 정부도 사고 회사도 사고 ETF도 비트코인을 살 겁니다. 그래서 레이어 2에서 사용하기 위한 수요, 정부의 수요들이 이렇게 증가할 거고 로우 케이스 때는 7트릴리언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돌아가면 한 16, 17트릴리언 정도로 비트코인이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이 다음 10년 동안 최소 하나당 1밀리언에서 1.7밀리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평균 28에서 35%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여기가 그나마 덜 됐을 때, 여기가 잘 됐을 때를 가정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을 데이터로 산출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논리 전개를 해나간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일 때 100만불 달성 가능합니다가 제 썸네일이었는데 이런 조건이란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조건들을 말해요. 나라도 사고 기관도 사고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고 기업도 사고 레이어2에서 비트코인 활성화되고 비트코인 디파이가 활성화되고 이런 조건들이 달성됐을 때 그 달성 정도에 따라서 100만불 진짜 잘 됐을 때는 개당 300만불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퍼 캐피털에 대한 소개가 있고 얘기가 끝납니다. 네, 이렇게 어떤 조건일 때 비트코인이 100만불을 가는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 100만불 간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야, 왜 비트코인을 사야 돼?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이러이러한 논거들을 들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들을 키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전체적인 큰 흐름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이 수치들이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제 생각은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거랑 좀 다른 의견이 있기도 한데 사실 이 정도 흐름만 이해하고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끔 캐시우드 같은 누님들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 100만불 갑니다 라고 그냥 이런 앞에 설명을 빼고 얘기하면 아 쟤네 그냥 선동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 번쯤은 다들 드시잖아요. 근데 이런 자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아 저 사람들이 그냥 허황된 얘기만을 하는 게 아니구나. 사실 저 사람들이 말로는 그냥 쉽게 100만불 간다 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저런 계산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근거가 있다 라는 사실만을 알고 계셔도 비트코인을 홀딩하는데 훨씬 더 마음 편하게 홀딩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